안녕하세요. 건강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건강 뉴스얌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적인 양념이라고 할 수 있는 마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늘은 다양한 요리의 주재료 혹은 부재료로 사용될 정도로 한국인이라면 365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인들의 경우 한국 사람에게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마늘은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재료라고 할 수 있죠. 마늘은 단군 신화뿐 아니라 삼국사기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오랫동안 한국인들과 함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과 농업관측본부에 의하면 한국인 1인당 마늘 소비량은 2017년도 기준 6.2kg으로 2004년 기준 브라질의 0.9kg, 미국의 0.93kg, 이탈리아의 0.74kg과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음식 중에서 마늘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 만큼 실제로 다양한 재료들과 궁합이 좋은 걸까요? 무조건 마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좋을까요?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100%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늘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을 100% 발휘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마늘은 어떠한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과 함께 마늘과 상극인 음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시청을 하시기 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늘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결론적으로 마늘은 생으로 먹어도 열을 가해서 먹어도 건강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을 경우 마늘의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신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에 탁월하며 혈액순환을 통해 세포에 활력을 주고 생식샘을 자극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스태미나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을 좀 더 건강에 먹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먹는 게 좋습니다. 마늘의 경우 다른 음식들과 다르게 으깰 경우 오히려 마늘 조직이 손상되어 알리신 성분이 활성되기 때문이죠. 마늘의 경우 열을 가하거나 숙성을 시킬 경우 알리신 성분이 현저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마늘보다 구운 마늘을 먹게 될 경우 알싸한 맛이 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알리신이 파괴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알리신 성분이 파괴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늘에 열을 가할 경우 마늘 껍질에 있는 알리나제 효소가 알리인과 결합하여 알리신이 생성되는데 가열하면서 알리나제 효소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알리신 생성이 안 되게 되죠. 하지만 알리신 성분은 사라지지만 오히려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지에 따르면 마늘을 고온 열처리하면 폴리페놀류 함량이 증가해 항산화 능력이 상승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늘을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아조엔이라는 물질이 생마늘에 비해 늘어나게 됩니다. 아조엔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죠. 즉 마늘을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통해 세포 활성과 스태미나에 도움을 주며 6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 섭취를 하게 될 경우 노화 방지 및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생으로 먹든 가열을 해서 먹든 어떠한 방향으로도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과 어울리지 않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꿀입니다. 마늘과 꿀은 모두 면역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항생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늘 꿀절임을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죠. 물론 마늘 꿀절임이 모두에게 상극인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하는 게 좋은 분들이 있죠. 바로 평소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꿀과 마늘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평소 몸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조합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청나라 때 편찬된 의종근감에 따르면 마늘은 따뜻한 성질로 꿀 역시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자주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에게 마땅치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과 꿀을 함께 먹을 경우 서로의 약효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몸에 열이 더 생겨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날 수 있죠. 특히 장기간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력 저하는 물론이고 각종 장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이 상극이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미역국을 끓일 때 마늘을 넣으셨던 분들이라면 더 충격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역국에 마늘을 넣는 분들과 반대로 미역국에 마늘을 넣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마늘과 미역은 상극일까요? 미역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산후조리 음식으로 이용되었을 만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역국에 마늘을 넣을 경우에는 이러한 미역의 영양분들이 파괴가 되죠. 또한 마늘의 영양분 역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미역국의 경우에는 마늘을 넣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미역국에 마늘을 넣고 끓일 경우 깊은 맛은 나지만 오히려 텁텁한 맛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역국에 마늘을 꼭 넣어야 한다면 차라리 마지막에 약 1분 정도만 넣고 끓이는 게 시원한 맛을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름에 구운 마늘입니다. 삼겹살 등 고기를 드실 때 많은 분들이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마늘을 고기와 함께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있죠. 생으로 드시는 건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늘을 고기와 함께 구워 먹는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마늘을 고기에서 나온 기름에 구워 먹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마늘은 생각보다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라보다 3배 이상으로 당분이 많으며 칼로리 역시 3.6배 이상으로 높다고 하죠. 이런 마늘을 고깃기름에 구워서 먹을 경우 마늘이 고기의 기름을 그대로 흡수해 원래도 높은 마늘의 칼로리가 고기의 지방을 그대로 흡수해 높은 칼로리 덩어리가 됩니다. 즉 고기 자체도 칼로리가 높은데 기름에 절인 마늘을 함께 먹으면 칼로리 폭탄으로 인해 비만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와 마늘을 함께 드실 때에는 마늘을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늘이라도 의외로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걸까요?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입니다. 마늘에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프록탄이 100g당 평균 14g 정도 함유된 식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프록탄의 경우 사람의 소장에서 소화가 어렵다는 점이죠. 마늘을 과다 섭취하게 될 경우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프록탄이 대장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대장 내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복통, 경련,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결국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에게는 설사 등을 유발하게 되죠. 그렇다면 장에 무리가 되는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적으로 성인 기준 6쪽 마늘 2조각에서 3조각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만큼 얼마큼이나 섭취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아토피 환자입니다. 2001년 대한지 역사회 영양학회지 축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서울 알레르기 클리닉의 내원한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마늘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한 결과 28%에서 생마늘 알레르기 증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13.3%에서는 익힌 마늘 알레르기 반응이 관찰되었다고 하죠. 특히 둘 다의 알레르기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11.3%였다고 합니다. 물론 마늘이 아토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토피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마늘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필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마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만큼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해 올바르게 마늘을 섭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건강 정보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